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 상당히 많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이라는 점을 밝히고요. 네. 민주당이 이 숫자의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게 하고 겁주게 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무죄로 났고 아직 최종 판결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달 28일 정년 퇴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헌재에서 결론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의 요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네. 그런 것 없이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변명도 듣지를 않았어요. 네. 이 1심 판결이 작년에 났기 때문에 탄핵하고자 했다면 작년에 추진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 모두 부실 불법의 탄핵이고 탄핵 제도의 남용 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이제 탄핵 반대를 외쳐오셨잖아요. 근데 예. 어제 또 표결에는 참여를 했어요. 어떤 판단이었던 겁니까? 저희들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음. 그런 입장에서 참여를 했고요. 예. 저희들이 이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방법도 있기는 했습니다. 예. 이게 제적 과반수이지 출석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퇴장 하나 표결 하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네.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 탄핵이 남용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7, 8개월간 미루어 오면서 네. 탄핵으로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공개된 녹취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네. 그다음에 국회에 답변하면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이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법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은 정부의 중요한 사건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두고 있으면서 그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것들 거짓말 그다음에 작년 4월 15일 우리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 건이 제기돼 있습니다.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네. 예전에 빠를 때는 4월 15일 총선 이후에 6월 8일에 또 검표가 됐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네. 근데 이번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 그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직무유기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전원이 형사 고발당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 국민의 주권 행사의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판결을 1심이 대법원인데 이렇게 끌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탄핵돼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받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이 건이 있기 전에 진작부터 여러 달 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사유가 더 더해졌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 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네.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 발의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가자는 의원들이 많죠. 음. 많은데 우리가 이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네.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예. 그래서 그런 점 하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탄핵 발의하더라도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묻지 않고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했지 않습니까? 숫자상의 문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거 하나만 좀 확인 질문 드릴게요. 예, 김모 부장판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걸 특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아니, 있습니까? 제가 실명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김모 부장판사라고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법원의 인사 시스템이 한 법원에 3년 있으면 통상 단법원으로 옮겨줍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재판, 정권과 관계되는 다른 재판 중에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결론이 난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준 재판부라든지 네, 네, 네. 이런 재판부들은 좀 흩어버렸어요. 딴 쪽으로.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네. 그 교사를 부정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장본인인데 예. 돈을 전해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훨씬 낮게 형을 보냈다든지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 선거 사건에 청와대가 여러 부처가 개입해서 그 지금 거의 공작 수준에 가까운 이 사건을 네. 1년이 지나도록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준비 절차만 진행하고 있고 본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있고 그 재판 받는 사람들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든가 하면 다 들어주고 하는 누가 봐도 권력과 관계된 여러 사건을 맡아 있는 재판부인데다가 또 우리가 알기로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인가 하는 법원 내 특정 성향을 가진 그 회원이기도 하고 네. 이런 재판을 우호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편들을 들 수 있는 판사는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명백히 여러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의도가 있는 인사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던 이 언론이 이제 실명까지 이제 해서 보도를 했던데 아마 그 관련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예. 그 엊그제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시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여야정에서 여기서 그 이 좀 구체적인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그러니까 가동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우선 이제 손실 보상할 것이냐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안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것을 여당, 야당, 그다음에 이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 그다음에 당사자라 하면 이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표 그렇습니다. 뭐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손실 보상은 예. 정부가 합법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한 데에 따른 손해를 손실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다음에 영업도 저녁 9시 이후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손실이라 그러고 그것은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우리 국민의힘은 작년 6월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법안들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법안이었습니다. 네. 국민들은 영업을 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손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보상해 주는데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니까 네. 이것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예.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이 수조 이상이 될 텐데 이것을
어차피 여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협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당사자 의견까지 듣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여야정 플러스 당사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소급 적용이란 표현이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 기히 생긴 손실을 보상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기히 생긴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것만 하는 법을 만든다면 예. 그렇게 시급할 것도 없고 예. 의미가 많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 쓰는 표현 그대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급은 법에서 예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헌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생긴 손해는 원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 그 기준이 없었으니까 기준을 정할 뿐이지 보상 안 해도 되고 앞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만 보상해야 되는데 그 전 거를 보상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그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질문에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정부의 행정 조치로 생긴 손해를 어떤 손해든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일반법 형식이 될 테고 네.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행정 규제만 담으면 특별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굳이 법으로 따지면 이 형식은 특별법 형식이 되는 것이고 어허. 코로나 보상에 관해서만 본다면 그것도 코로나 보상에 관해서는 일반법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 보죠. 그래요. 혹시 저기 그 여당 원내대표고 좀 관련 이야기 좀 나누고 계세요? 저희들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야형 협의체에 관해서는 엊그제 제가 제안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못했습니다. 좀 그 논의 속도를 좀 그 확 올려서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의제를 좀 여쭤볼게요. 야권 후보 단일화는 100% 실현된다고 자신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자신하고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예. 원래 단일화라는 것이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지고 여론조사의 조건을 따지고 복잡해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저런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들 예컨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무소속의 검태섭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우리 당 후보와 당 밖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걸로 거의 서로가 뜻이 맞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합의서를 쓰고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요구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출신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범죄로 생긴 것인데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이나 이런 데서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종합을 해봤더니 예.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돼야만 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단일화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102명의 의원을 가진 제1야당이니까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네네. 그것을 위해서 단일화 이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만 단일화의 그 룰이나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에 따라서 누군가가 되면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정치권 용어로서 불임 정당이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이제 우리 당과도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뜻은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2단계는 합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일화 이후에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합당이란 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선거 전에 합당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음흠. 여러 가지 또 딴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좀 여쭙게요. 그 월요일인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 문제하고 한일 해저턴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대표님은 그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예.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예. 그 다음날 저희가 성일종 비대위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 그러면 그 가덕 신공항 문제는 당의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던데요. 대표님 이런 어떤 뭐냐면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첫째 제가 2월 1일 날 부산에 가지 못한 것은 네. 임시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개원식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또 의원총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주재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못 갔던 것이고 예. 중요한 국책 사업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면 가급적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또 기본적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첫째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얼마쯤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 네. 그다음에 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근데 민주당이 제출한 가덕도 법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생략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맞는지 여부는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죠.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덕도 공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전진적인 입장에서 네.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거다. 그렇게 우리 당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그러니까 2월 중에 특별법 제정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예.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되 그러나 눈 찔끔 감고 무슨 돈이 얼마 들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도 생략이다. 예타도 생략이다.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은 이제 치열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